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챕터 2 노댕거 앱이 간단한 번역한 줄거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주 동안 온천에 가게 된 캐서린은 알렌 부부와 함께 거기를 가기로 했었죠. 캐서린은 수줍어하거나 쭈뼛쭈뼛할 나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재미있는 편이었으며 꾸미면 예뻤어요. 17을 평범한 여자아이들처럼 무지하고 배운 것이 많진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그 17살 나이대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배움도 깊지 않은 그냥 평범한 여자아이라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죠. 캐서린의 어머니는 캐서린이 떠나기 전에 목에 꼭 뭘 둘러매라고 추우니까 신신당부를 했어요. 용돈은 얼만큼 무엇에 사용했는지 기록에 남기라고도 말씀하셨죠. 캐서린의 여동생 셀리는 16살로 캐서린과 친한 친구처럼 지냈는데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라는 부탁을 하지 않은 게 참 놀라웠습니다. 이 문장은 그러니까 그때 18세기 이때 당시에는 막 무슨 일이 있었으면 편지 보내고 하는 게 원래 문화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소설 같은 걸 18세기에 쓰여진 소설을 보면 막 주인공이 뭘 하면 편지 보내고 편지 쓰고 막 무슨 누구를 만났는데 뭘 그 사람이 나한테 춤추자 얘기했다 막 이런 거를 편지 보내기를 좋아하고 또 편지를 받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셀리는 그런 거를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돈을 마음대로 쓰게끔 하거나 100파운드 수표를 건네주진 않았어요. 대신 10기니밖에 주지 않았죠. 캐서린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더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이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는 아니다. 평범한 중상류층 딸들이 받는 돈 정도인 것 같아요. 가는 데까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캐서린은 노상 강도나 태풍이라도 불까 소설 속 여자 주인공 모험 마냥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죠. 온천에 도착해서는 캐서린은 막 여기저기 모두 둘러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앨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모나 지식, 매너나 업적 같은 것은 없는 사람이지만 조용하고 소극적이면서 좋은 성품 때문에 지금의 앨런 씨와 결혼을 했대요. 근데 막 진지한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천에만 관심이 있어요. Dress was her passion. 드레스가 그녀의 정열이었다. 이 문장만 봐도 잘 알겠죠? 도착하자마자 앨런 부인은 드레스를 사고 꾸미는 데에만 정신이 없어요. 캐서린도 거기에 동참해서 예쁜 옷을 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단순히 온천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상류층의 결혼 대상 물색하는 곳이기도 해요. 무도회장도 있고요. 근데 갔는데 앨런 부인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캐서린한테 아이고 얘야 네가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 당시에 여자애가 남자한테 파트너 신청을 하는 거는 옳게 보지 않는 매너로서 어긋난다는 생각이 만연했겠지만 어쨌든 앨런 부인이 하는 말은 계속해서 얘야 파트너가 없어서 어떡하니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서린이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앨런 씨는 카드를 치러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무도회장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춤추는 거 구경도 못하고 겨우겨우 차 마시는 곳에 자리를 찾아서 앉아가지고는 이때 앨런 부인이 하는 말이 압권인데 내 가운이 안 찢어져서 다행이다 얘 막 이러고 자 이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캐서린이 속삭였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정말 어색하네요. 그렇구나. 정말 불편하네.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 맞은편에 앉은 신사랑 숙녀분의 표정을 보면 왜 우리가 여기 앉았는지 궁금해하는 얼굴이에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파티에 억지로 끼어든 게 아닐까요? 그런 모양이구나. 정말 굉장히 불쾌한걸? 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 있어도 좋은걸요. 찾아가서 대화라도 할 수 있게요. 이 문장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강요하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 얘야. 작년에는 스키너스가의 사람들이 왔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단다. 그냥 여길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인? 여긴 저희들이 차를 마실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차 마실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긴 해도 저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가기엔 너무 힘들지 않겠니? 내 머리 어때? 누가 나 밀치고 가는 바람에 머리가 엉망이지 않니? 아니에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런데 부인, 정말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나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 누군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로 없단다, 얘야. 이런 대화만 둘이서 진짜 뻘쭘하게 아는 사람 없이 티테이블에 앉아갖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이블에 앉은 누군가가 차를 권했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통틀어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어요. 춤춰볼 기회도 없이 무도회는 끝났고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나니까 젊은 남자들 몇몇은 캐서린이 온천에 새로 온 여자임을 그제야 눈치챘어요. 그치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여신으로 추앙받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두 신사가 얼핏 캐서린이 예쁘다는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들은 캐서린은 사람들의 관심에 방에 돌아가서 의자에 앉아서는 만족스럽게 그 사람들이 칭찬한 거를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챕터 2에서는 굉장히 막 어떤 소설이었으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도 나도 춤 한번 춰보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줄거리였을 텐데 우리의 주인공 캐서린은 그런 예쁘지만 막 사람들이 막 여신이다 이렇게 추앙할 만한 외모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여자애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